집을 나선 경수는 학교를 향해 걷고 있었다. 오늘도 또 지각을 하면 담임인 불독이 정말로 물어뜯어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에 일찍 집에서 나왔고, 그 덕에 비교적 느긋한 걸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등교를 할 수 있었다. 커다란 크락션 소리와 함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경수와 초등학생 하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와, 미친놈. 민식이법이 적용된 게 언젠데 아직도 스쿨존에서 저따구로 운전을 해.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펴보니 초등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지런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골목을 나서 큰 길가로 접어들자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누가 옆을 지나건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뭔가를 생각하며 빠르게 곁을 스쳐 지나갔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던 경수는 검은색 등산복 바지에 어르신들이 흔히 쓸 법한 그런 모자를 쓴 노인이 다가오는 자신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다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다 하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경수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노인이 경수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얘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지하철역에서 정기권을 건표기에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접어드는데 아래에서 안내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열차의 문이 닫힙니다. 도착한 지하철이 출발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지금 뛰어내려가면 혹시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열차를 탈 가능성도 있었지만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차피 집에서는 일찍 나왔고 5분 뒤에 도착하는 다음 열차를 타도 학교엔 여유있게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계단을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열차가 출발을 했는지 훅 밀려오는 바람 사이로 지하 특유의 귀퀴한 냄새가 올라왔다. 열차가 떠난 지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플랫폼은 열차를 기다리며 서성이거나 초조하게 안내 전광판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사당행 열차가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판에 도착 메시지가 뜸과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오자 안전선 앞에 서 있던 경수의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섰고 긴 경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서 철로로 뛰어드는 누군가를 본 경수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경수 외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인지 동요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열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멈춰서 문을 열었다. 열차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건조한 안내 멘트와 함께 김 빠지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급히 열차로 오르는 사람들에 떠밀려서 경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지? 내가 착각했나? 하지만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여자가 입었던 푸른 무늬가 있는 하얀색 원피스부터 맨발에 신겨진 한쪽 샌들이 벗겨지는 모습, 뒤로 날리던 머리카락까지 너무도 또렷한 모습이었다. 맨발에 샌들? 지금은 12월인데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코트도 입지 않았었고 원피스도 반팔의 여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다.
그래. 역시 내가 착각을 한 거였어.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객차 안을 둘러보니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이 탄 지하철엔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문 옆에 있는 안전바에 기대고서 잠시 눈을 감으려는데 다시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다음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객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 하차 시 주의 바랍니다. 열차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진 지하철이 특유의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멈추어 서자 경수가 서 있던 쪽 문이 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 저쪽에 섰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속으로 투덜대 봤지만 어차피 조금만 더 가면 내릴 것이므로 딱히 사람들이 많은 안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이 지겨운 지하철 등교도 한 달 동안 안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쉬익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닫히고 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문이 닫히기 직전에 도착한 승객이 열차에 타려고 문 사이에 발이나 우산을 끼워 넣어 그 문이 다시 열리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뭔데? 진짜 매너 없는 인간이네. 경수는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문의 센서는 어느 문에 장애물이 있건 모든 객차의 문이 열렸다 닫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으로 타지 않는 한 그게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는 경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또다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며 서서히 닫히던 문에 뭔가 걸린 것인지 다시 문이 열렸다. 대체 누구야? 경수뿐 아니라 객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짜증이 나는지 낮게 투덜거린 소리가 들렸다. 경수도 누가 두 번씩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궁금했고 기댄 몸을 세우고 열린 문으로 밖을 바라봤지만 밖에는 딱히 열차 근처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건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문이 고장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시선을 내리던 경수는 바닥을 보고 깜짝 놀라 주춤 뒤로 물러섰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틈 사이로 올라온 하얀색 손 하나가 뭔가를 찾기라도 하는 듯 문 안쪽을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저거? 놀란 경수가 멍하니 흰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치익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고 손목부터 손까지만 있는 그 흰 손이 손가락과 손바닥을 움직여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어느 회사원의 바지가락을 잡고 매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매달린 남자나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손을 보지 못한 듯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지금 내가 잠이 덜 깨서 헛것을 보는 거야? 아니면 혹시 나 아직 자고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그 남자의 바지를 보니 흰손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요즘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잠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도 쑥스러운지 웃음을 쿡 터뜨린 경수에게 다행히도 그 역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경수가 내려야 할 역으로 들어선 지하철이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다음 정차역은 동대문역입니다. 1호선으로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이곳에서 내려 열차를 갈아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내려야 할 동대문역은 가장 환승하는 승객들이 많은 그런 역인지라 경수는 얼른 가방을 고쳐매며 내릴 준비를 했다.
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문으로 내리려던 경수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훅 다가오는 남자에 놀라 급히 플랫폼으로 발을 디디다 중심을 잃었고 손을 짚으며 앞으로 넘어져 버렸다. 아저 미친놈이. 상대는 어른이었지만 순간 화가 난 경수는 남자의 뒤통수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인지 경수가 욕설을 하는데도 그냥 총총히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자리에서 일어난 경수는 손을 털고 남자가 간 방향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한 번 더 세운 다음 떨어졌던 가방을 주워 어깨에 맸다. 그런데 아무리 아침 출근 시간에 가까워도 사람이 넘어졌는데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고사하고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것에 경수는 더 짜증이 올라왔다. 맨날 학교에서 공중도덕 가르치면 뭐해? 어른이란 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도 하나 안 지키면서. 툴툴거리며 계단을 오르던 경수는 앞에 걸어가는 한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푸른색 무늬가 있는 반팔 원피스에 샌들. 아까 열차가 들어올 때 철로로 뛰어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이 추운 겨울에 똑같은 반팔 원피스와 신발을 신은 같은 스타일의 머리를 한 여자를 다른 곳에서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수는 그 여자가 분명 맞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여자의 뒤통수를 보고는 기겁을 했다. 여자의 머리에선 피가 줄줄 흘러 여자의 뒷목을 타고 원피스 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저 누나 다쳤는데? 하지만 그녀를 지나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놀란 경수가 그 자리에 멈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큰 가방을 어깨에 맨 아줌마가 경수의 어깨에 살짝 부딪히며 지나가 여자의 등 쪽으로 돌진했다. 아줌마 위험해요. 경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줌마는 듣지 못한 것인지 여자의 등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여자와 부딪히는가 싶더니 여자의 몸을 그대로 통과하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통과. 그랬다. 분명 아줌마는 그 여자의 몸을 통과해 지나친 것이다.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저기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경수가 여자를 불러봤지만 그걸 듣지 못했는지 계단 위로 올라가 멀어져 버렸다. 한참 동안을 계단에 멍하니 서 있던 경수는 자신이 등교 중이었고 이러다가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발을 헛디디며 중심을 잃었다. 뒤쪽으로 넘어지며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난간을 통과하며 경수는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통증은 없었다. 아니, 분명 넘어졌는데 땅에 닿았다라는 그런 느낌조차 들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멍하니 계단에 누워있는 경수 위로 도착한 지하철에서 내린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경수를 밟고 지나갔지만 모두 경수의 몸을 통과할 뿐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계단에 누워 한참 동안을 생각하던 경수의 머리에 천천히 그때가 떠올랐다.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 가방을 메고 걸어가던 초등학생, 그리고 그 차가 치려는 아이를 뒤로 당기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그때 자동차에 치는 순간에 기억이 끊어졌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난 등교를 하고 있었다. 경수는 알 수 있었다. 지하철에서 선로로 뛰어드는 여자와 틈새로 나온 손을 왜 자신만이 볼 수 있었는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계단 위로 올라가던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그 할아버지가 왜 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지를 말이다.
경수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소리를 지르다 천천히 정신을 잃어갔다. 커다란 크락션 소리와 함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경수와 초등학생 하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와, 미친놈. 민식이법이 적용된 게 언젠데 아직도 스쿨존에서 저따구로 운전을 해.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펴보니 초등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지런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